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으로 풍선 효과의 여파가 퍼진다고 하는데요. 구도심 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의정부나 다산, 별내를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 비규제 지역으로 탈바꿈한 남양주의 평내, 마석의 분양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과연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려 수도권 동부와 북부까지도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서울 중심부의 가격 거품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규제를 강화하자 점점 더 서울 내 외곽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도 거품이 쌓이면서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는 노도강에서 많이 유입되는 소인 가구 위주로 인구가 계속 증가했지만 옥정 신도시가 생겨나며 양주로 10대와 40대가 같이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양주는 2010년 진접지구, 2012년 별내, 2018에서 19년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따라 주로 구리나 서울 동부의 중랑, 노원, 광진, 송파, 강동에서의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났죠. 그리고 두 지역 모두 GTX를 중심으로 남양주는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이, 의정부는 7호선 연장의 호재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유입하는 인구와 많은 교통 이슈에도 아직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남아있는 건 역시 현실이죠. 우선 7호선과 GTX 신호선 교통호재가 있는 의정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GTX 신호선은 작년 11월 예비 타당성이 통과된 후 2021년 말 착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7호선 연장은 아직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 때문에 국토부의 시공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히 기공식을 추진하는 등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게다가 수도권 최초로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은 1회 운행의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해 개통 4년 6개월 만에 운영 위기를 겪으며 2,2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며 파산 선고를 받는 등 파산철이라는 칭호까지 생기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도 생겼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바뀌며 이용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요. 이렇게 현재의 열악한 교통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도 역시 세입 과목 개편 후 30%도 안 되는 26.6% 수준까지 떨어지며 수도권이라는 말을 무색해하죠. 생활 여건 역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편차가 심한 편인데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구시가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녹물이 심해 2023년까지 모두 교체키로 하는 등 좋지 않은 생활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 실거주들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지난 8월 오래간만에 역세권 아파트로 분양을 한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의 경우 최근 1순위 17.7대1로 훌륭한 성적을 보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은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020만원인데 비해 일반 분양가가 1,500만원대로 높은 분양가를 보였음에도 당시 분상제를 앞두고 막차라는 인식이 많아 인파가 몰려들며 완판된 것이었죠. 게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 70%나 되는 의정부의 특성상 고산지구 쪽 입주를 마치면 특별히 신도시를 꾸릴 만한 부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상으로도 추진이 녹록지 않은 점도 위브캐슬이 성공적으로 분양한 데 한몫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이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호가 올리기 역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기존 구축 아파트들은 3억가량이었던 것에 반해 신축 아파트는 담합해서 5억 안팎까지도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에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5억 2, 3천의 고분양가로 분양에 성공하면서 명분이 생기니 주변 단지들도 다 같이 담합하며 호가를 올리는 거죠.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2단지의 경우 7월 4억 3천에서 11월 4억 9천6백 정도로 호가를 올린 거래가 이루어졌고, 장암 더샵 역시 같은 기간 4억 1,800에서 4억 8,300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역시 같은 기간 3억 7,300에서 4억 2,500으로 거래된 걸로도 모자라 그 뒤에 바로 5억까지 호가를 올리고 있죠. 이렇게 구축이 대부분인 지역에 신축 단지가 몇 개만 들어온 의정부이기 때문에 신축 메리트를 핑계로 가격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 입주 예정인 고산 지구의 20평대는 2억대, 30평대는 3억대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신축만으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고산지구보다는 역세권 메리트, 임금보다는 신축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기존 시세보다 2억이나 높은 5억이라는 거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차라리 신축 메리트는 약간 포기하더라도 교통, 학군 등 인프라가 훨씬 좋은 노원구에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두 번째로 보실 남양주는 서울의 약 4분의 3 크기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곳으로 그 안에서도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다액도시로 발전하여 지역별로 편차도 큰데요. 따라서 다산 같은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 도시들은 인프라나 입지가 열악한 편이죠. GTX-B와 함께 4호선, 8호선 연장에 호재가 있지만 이 역시 핵심 호선인 8호선은 다산, 별내만 지나는 상황이고요. 남양주를 지나는 GTX-B 노선은 2022년 하반기에나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 개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별내와 진접 등을 이어주는 4호선 진접선은 2019년 완공해서 2020년 12월 개통, 2021년 5월 개통으로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역시 공정률이 겨우 50%대에 불과해 개통 일정을 맞출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강 하저터널 공사를 개시한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은 별내에서 27분 만에 잠실까지 이동이 가능한 노선으로 202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8호선이 들어오는 다산 신도시의 경우 아직까지도 호가 담합이 심각한데요. 다산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1월에 7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되자 12월에 7억 8천만원으로 호가를 올렸던 지 2일 만에 다시 8억 3천만원으로 5천만원 호가를 더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은 8억 7천 매물까지 나오는 등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파크 전용 98제곱미터의 경우도 6월 5억 8천 거래 이후에 갑자기 10월에 7억 1천만원의 거래가 나오고 여기에 호가는 8억으로 올리는 등 그들만의 호가 올리기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강동구 평균이 7억 8천인데 신축이라는 것 말고는 다산이 무슨 메리트가 더 있어서 8억까지 받으려고 할까요? 호가 담합으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부르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 실거주로 이런 곳을 계약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일 뿐이죠. 별내 쌍용예가 전용 102제곱미터의 경우 6월 5억 9천에서 11월 6억 6,400까지 오르자 다시 호가를 7억 2천까지 부르는 등 별내 역시 똑같이 호가 담합이 판을 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GTX 라인을 따라 평내나 호평 역시 고가의 프리미엄을 붙이며 호가를 높여 부르는 등 다산 별내 형님들에게 아주 좋은 것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33년차 재건축으로 진행 중인 진주 3단지 소형 아파트에 추경 매수가 붙어 급상승했으나 결국 기존 시공을 맡았던 서건설이 2주 지연,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이유로 110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분담금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서건설의 시공사 직위를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면서 재건축이 불투명해지자 기사에 나온 12월 17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가 없어진 상황이죠. 한편 평내 호평역 반대편에 있는 호평동에 있는 오네트 센트럴 전용 74제곱미터의 경우 7월 3억 4천만원에서 11월에 3억 5천만원대로 소폭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12.16 대책 이후에 호가를 5억 초반까지 올리며 어이없는 시세 띄우기가 시전되고 있는데요. 실제 매물을 찍어보면 한 부동산에서 5억대 매물을 전담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시세를 띄우기 위해 호가를 올리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호가 띄우기 매물을 이 부동산에서만 받아주면서 입주민들이 추후 담합의 창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 진접이나 덕소 등은 대부분 아직 보합이거나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고가 담합으로 생긴 거품 가격에 의해 점점 더 밀려나는 실수요들이 서울 인근 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의정부와 남양주까지도 서울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교통이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곳들마저도 지금은 가격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기에 추후 교통호재가 들어올 때 조금 더 나은 실거주 여건을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까지 밀려나게 되었지만 이미 투기 수요들이 이 지역들마저도 먼저 점령하며 거품이 한없이 쌓여있는 상황이죠. 특히 8월부터 30대 수요들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며 가격이 오르자 이들을 노리고 신축을 강조하며 임금보다 2억이나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의정부는 새롭게 투기 수요들이 날뛰는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예전부터 투기 수요들이 잔뜩 들어오며 지역을 점령한 다산, 별내 등은 담합을 말하지 않아도 거래만 되면 서로 앞다투어 호가를 올리는 등 가관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가격들은 그들의 욕심일 뿐 실제 이렇게 쌓인 호가 거품으로 인해 교통이 연결되는 라인의 서울 지역들보다 더 비싸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올랐으니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실거주로 봄테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투기로 들어가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겠지만 이미 시들기 직전에 장밋꽃을 샀을 뿐이죠. 이제 서울 중심부에 타격이 들어가고 있고 재건축 등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세 하락세가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남양주는 서울과는 독립적으로 발전하면서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익을 노리고 투기했던 그들의 일장춘몽일 뿐 그들이 꿈꿨던 가격 거품은 서울의 하락세로 인해 비눗방울 터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권에 전반적인 거품이 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호가는 높여 부르고 있지만 호가 거래는 많지 않은 지역들은 한번 발 디디면 못 빠져나오거나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